대한민국 최장의 역사를 가진 시사주간지 주간조선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1968년 그해 10월 20일 창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생활하는 노동자와 공급자들이 늘어난 60년대 중반 이후 우후죽순 생겨나는 주간지들 사이에서 주간조선은 남다른 목표를 가지고 탄생되었습니다. 주간지 그러면 되게 품격이 떨어지는 오락지가 대세였는데 그 품격 있는 정론지로서 주간조선이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대중 취향에 영합하는 자극적인 옐로우 저널리즘의 형태의 주간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간조선은 그때부터 격조 높은 시사 주간지를 지향한다는 거죠. 반세기 가까이 한 매체가 있어 왔다는 것은 그때그때의 한 순간순간에 아첨하지 않고 또 거기에 시류에 타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주간조선 50년 역사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국회 도서관. 주간조선은 50년 동안 조금씩 변화했는데요. 1968년 제1호 간행물인 창간호 이후 10년 동안은 신문 형태인 타블로이드 판형 지면 형태였습니다. 이후 1979년 1월 책자형 잡지로 바뀌었고 1982년 10월 창간 14주년을 맞아 지면 확대와 가로쓰기를 단행했습니다. 주간지들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춘 긴 세월. 주간조선이 2,500호가 넘는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국립암센터와 함께 주간조선 전권을 암특대호로 만든 것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국내 매거진 역사상 암이라는 주제 하나로 책 한 권을 가득 채운 것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고종환 장관이 접시꽃 당시라는 그 책이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문에서 자주 다루기는 약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남이 못 쓰는 걸 우리가 쓰자. 그래서 그 터부를 깨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주간조선은 독립적이고 용기 있는 언론으로서 다양한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장 채용비리 의혹, 경부고속철 로비 등 각종 비리를 파헤친 것은 물론 평양시민 전체 210만 명의 주민등록증을 입수해 한 달에 걸쳐 심층 분석한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켜 일본 20여 개 언론사에게 브리핑해야 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주간조선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건과 정보들을 전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발행되는 주간조선. 그 시작은 아이템 회의입니다. 김대현 총장이 왜 그만뒀어? 그건 이제 청와대에서 쓴 내용이고요. 시스템을 굉장히 공격을 해요. 기사도 내고 여기 선관위 쪽에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시스템을 이러고 오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시사 주간지를 만드는 것은 매주 독자들과 심리전을 치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템이 가장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작성해야 하는 주간조선 기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사를 작성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 작업,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팩트체크라고 하는데 팩트체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나 또 조사 하나가 달라져도 이게 전혀 어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죠.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가장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기사가 어떻게 하면 독자들한테 재밌고 쉽게 잘 읽힐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죠. 뭐 사진도 있을 수 있고 크기, 뭐 색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기사들은 세심한 인쇄를 거쳐 비로소 대한민국 대표 시사 주간지 주간조선으로 완성. 일주일에 한 번 전국 수많은 독자들의 손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주 긴 세월을 주간조선과 함께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간조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55인데요. 거의 50년 역사를 가진 주간조선과 함께 젊은 시절서부터 여태까지 같이 삶을 영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늘 새롭게 흥미있게 기사가 나는 게 늘 매주 기다려지게 됐습니다. 저의 삶과 또 사고하는 것, 또 행동하고 사는 데 대한 지금까지의 길동무라고 생각합니다. 정통 보수의 주간지로서는 훌륭하게 비전 있게 잘 해놓으니까 계속 보게 됐어요. 주간조선은 나에게 희망이며 자존심이다. 국내 주간지 최초 50년 역사를 가진 주간조선.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주간조선은 앞으로의 50년을 또 꿈꿉니다. 미디어도 알려주는 것만 아니라 참여하는 형태로 소셜 네트워크 형태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주간조선도 뭐 애독자들의 참여를 이렇게 유도하는 형태의 미디어에서 더 발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간조선이 여전히 그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은 독자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주간지가 어떻게 이제 거의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독자의 소리를 대변하고 독자를 선도하면서 나갈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주간조선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지의 종이 매체는 폈을 때 절대 다른 매체가 할 수 없는 잉크 냄새가 나요. 종이 냄새가 나요. 그 냄새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디어의 메시지보다도 우리들에게 강력한 소구력을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향기 있는 미디어가 되라.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미디어가 되라. 이제 50년을 함께 해온 독자들이 주간조선에게 말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따지지 말고 그냥 투명하고 공정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판단은 독자들이 알아서 할 텐데.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 힘의 균형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해요. 올바른 시선을 갖고 공정하게 그리고 줏대 있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언론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간조선이 언론의 역할을 잘 해왔던 것처럼 뭔가 앞으로도 공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